지금 이 시기에 같은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형 산재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런 좀 강한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난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이 적용된다면 원진이형 사건을 적용한다면 아마 깜짝 놀란 강한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산업재해의 정당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새로 시행된 법안이라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연결을 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형사사건 전문 주영글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영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일반 산업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기준이 다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에는 3가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이 중 한 가지라도 그 기준에 해당을 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 즉 독성물질로 인해서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원진 레이온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화가 났던 게 그 사후 대처였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같은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건 중에서 마지막 요건인 동일한 유해 요인에 의해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업성 질환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급성 중독이라든지 독성 간염, 그리고 산소결핍증 등 24가지 질환을 열거해 놓고 이에 국한해서 해당되면은 직업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원진 레이온의 직원들은 이황화 탄소 중독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원진 레이온의 직원 수가 1,5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영글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